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육공개월 이계진입니다. 무척 습하고 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요?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이 많지만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더 없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몸이 편치 않다고 생각하면은 주거 환경이 좋은 사람 또는 돈이 넉넉히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찾는다든지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곧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만은 농어촌의 현실이라든지 또는 낙도 같은데 또는 도시 같은 곳이 의료 환경이 좋긴 하지만 또 돈이 없는 빈민층 같은 그런 분들은 사실 몸이 아프면은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처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의과대 학생들이 소규모의 진료소를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육공개월은 이런 마을 진료소를 통해서 의료봉사 활동하는 학생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개별적인 소개는 얘기를 하면서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소망진료소 학생들 그리고 봉천마을진료소를 운영하는 가톨릭 의과대학 기독학생회 학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건강은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된다 그러지만 어디 열심히 살다 보면 또 그것이 잘 안 되거든요. 병이 들면은 집 없는 서름, 배고픔 서름 다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몸 아플 때 서름이 제일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기분이 참 썩 좋습니다. 먼저 진웅 씨에게 좀 이 활동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 기독학생회 진료단은 60년대 말 저희 기독학생회 선배님들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지셨습니다. 처음 만들 때 동기는 주위에 가난하신 분들 그러면서 질병이 걸렸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난지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장소를 빌려서 시작을 했었는데 아마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4 내지 5인 정도가 처음 구성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체계도 잡히고 몇 차례 진료 장소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봉천동으로 진료를 옮기게 된 것은 85년도 3월 달부터였습니다. 85년도 3월 달부터 봉천 2동 노인정을 빌려서 진료를 하다가 올해 2월 달에 그 인근 지역인 봉천 5동 지역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진요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전통이 꽤 오래됐어요. 선후배 관계도 대단히 굉장히 많으시죠. 협조도 잘 되고 지금 회원이 얼마쯤 될까요? 저희 서클 회원은 약 4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럼 선후배로 이어지면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진료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고학년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약 15명 정도가 그렇습니까?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관성 씨에게 지금 여러분은 아직 의사 면허 자격증을 갖지 않은 학도거든, 의학도. 직접 진료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직접 진료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의과대학 내에서 학생 진료단이 꾸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진료단이 꾸려져 있는데 학생들만의 어떤 자의적인 뜻에 의해서 꾸려진 진료단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진료단이 꾸려지게 되면은 그 진료단을 지도해 주시는 지도 교수님이 있고 또 학교에서 인정을 해주고 또 진료할 때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꼭 오셔가지고 진료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분들은 혹시 선배? 대부분 선배님이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아무 대부분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진료를 하시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싼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처치를 한다든지 또는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김우란 양 여학생이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신데 소망진료소라 그러는 한양대학교 학생들은 그럼 소망진료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동구 행당 2동에 있어요. 저희가 사용하는 장소는요. 오손도손 애기방이라고 타가소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타가소를 하고 저희는 일요일날 오후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학교와 가까운 그런 이점도 있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소망진료소의 활동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래도 얘기를 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올려다본 하늘에 짙은 구름이 끼어 설마 했지만 지금 굵은 빗방울이 쏟아집니다. 미리 준비해놓은 커다란 비닐로 펼쳐놓은 물건들을 가릴 수는 있지만 이 행당시장 노점상들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8년째 이곳 노점에서 커튼과 베갯잎 등을 파는 김윤건 씨는 공칠 수밖에 없는 비오는 오늘을 원망할 뿐입니다. 김윤건 씨가 새들어 사는 집은 행당동 산중턱에 있습니다. 부인은 집에서 부업으로 그물을 짭니다. 공장에서 반제품을 떼어다 마무리하는 일인데 하루 종일 매달려도 수입은 3,000원 남짓입니다. 그나마 아이들을 돌보며 할 수 있어 다행으로 여깁니다. 국민학교 1학년인 종민이와 3살 박이 한나. 종민이네 가족은 소망진료소의 단골 손님입니다. 이곳 행당 2동은 아주 오래된 산동네입니다. 시내 곳곳에 고층 아파트와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이곳은 개발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막노동을 하거나 김윤건 씨처럼 노점상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 산동네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비좁은 골목길은 놀이터가 됩니다. 보살펴주는 사람 없이 어린 꼬마들이 가파른 골목길을 뛰어다니는 모습은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항상 부족한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엄마들도 부득이 맞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몇몇 뜻있는 분들이 아이들과 하루 종일 놀아주는 오손도손 애기방을 마련했습니다. 항상 시끌벅적하던 아이들의 소리가 잠잠한 걸 보니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되면 애기방의 파란 대문에 소망진료소라는 편말이 붙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을 이용하기 힘든 주민들에게는 참 고마운 곳이 됩니다. 오늘은 주민들을 위한 건강교실이 마련되어 1시간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건강교실은 많은 주민들이 앓고 있는 고혈압에 관한 내용을 본과 4학년인 김석현 군이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건강교실은 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상식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유대를 강화시켜주기도 합니다. 건강교실이 끝나면 진료소 내부는 약국과 상담실, 진찰실 등 3개로 나뉘어집니다. 커튼을 가려서 만든 진찰실, 지난번에 사용했던 조제도구를 다시 소독하고 오늘 사용될 약품들을 가지런히 배열하는 등 모두들 진료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본과 4년 신영전 군과 간호학과 유인영 양이 혈압을 재는 등 보조 진료를 시작합니다. 주민들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기회입니다. 바다에서는 그냥 일반 병원과 마찬가지로 이 소망진료소도 환자 기록 카드를 작성해 놓습니다. 진료소를 찾는 주민 대부분은 관절염이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들이라 이 환자 기록 카드는 진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은 오랫동안 환자와 질병에 대한 면담을 해왔던 터라 환자 개인마다 병세의 진행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꼭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방문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직접 그 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학생들의 이런 친절한 태도를 무엇보다도 좋아합니다. 면담이 끝난 환자는 진찰실로 안내됩니다. 진찰은 선배 의사들이 번갈아가며 맡아줍니다. 오늘은 청주에서 공중보건의로 계시는 정일용 씨가 환자들을 진찰합니다. 이때쯤이면 좁은 진료소는 지역 주민들로 가득 찹니다. 진료가 진행되면서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지는 것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약국입니다. 대다수의 환자가 금방 회복되지 못하는 만성질환이어서 지속적인 투약은 환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치 약값은 200원입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아서 진료소 운영에는 그다지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떳떳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좁은 앞마당과 골목까지 대강 걸터 앉은 주민들은 이런저런 살아가는 얘기들을 나누며 차례를 기다립니다. 오밀조밀 모여서 고만고만한 걱정거리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이기에 더욱 진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진료소는 진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구실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앉은 모습을 볼 때는 그냥 의학도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환자, 주민들을 대하는 모습 보니까 이제는 아주 씨라는 걸 말을 붙여서 정중하게 대해야 되겠습니다. 김호란 씨, 200원씩 약값을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하면 안 됩니까? 200원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200원으로 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떳떳해질 수도 있고요. 저희 진료소 운영에 보탬을 해주니까요. 그리고 저희 진료소 운영비 약 3분의 1 정도가 또 그 돈이 돼요. 물론 약값이 200원일 리는 사실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죠. 학생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좋은 일도 하려면 사실 돈이 들지 않습니까? 약값 문제라든지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 가지 재원이 있는데요. 우선은 아까 얘기했던 약값이 있고 또 저희 회원들 회비가 있고 후원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매달 후원회비를 내주시고요. 그래도 후원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떤 분들입니까? 선배님들이세요. 그리고 학교에 근무하시는 인턴 선생님, 레지던트 선생님들이시고요. 그거 갖고 해결이 됩니까? 늘 빠듯하겠죠? 환자가 늘어나면서요. 양질의 진료를 하려면은 그게 적절한 약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좀 재정이 빠듯해서 변칙적으로 이번 축제 때 같은 때는 저희가 홍보 겸 민속 주점을 차리기도 했어요. 네, 술 장사까지 해가지고 제약회사 같은 데서도 좀 도와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원성 씨, 봉천동 쪽도 사정은 비슷하겠죠? 네, 비슷합니다. 거기도 200원 받습니까? 저희들은 약값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모든 재정들은 지금 한대분과 마찬가지로 그 선배님들의 지원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달 내는 회비 그리고 학교에서 한 학기에 한 번씩 어느 정도 보조가 나옵니다.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꾸려나가고 있고 실제로 재정이 딸리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주머니들도 좀 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도 물론 있죠. 지금 소망진료소 쪽 활동만 화면에 잠시 봤는데 봉천동의 그 가톨릭 의대생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진료단도 그렇게 커다란 차이는 없는데 저희들은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시작을 합니다. 3시 시작을 하고 끝나는 시간은 일정치가 않습니다. 어릴 때는 9시, 10시 정도까지 가는 적도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지역 주민들께서 집에 쉬셨다가 시간 맞춰서 오시는 것들이 아니라 토요일 날도 대부분 저녁 때까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상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끝날 때까지 그분들이 올 때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신영전 씨, 진료소를 따로 만들게 된 이유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 진료소는 만들어진 게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 가톨릭 의대 팀하고는 좀 다른데요. 의료 상황도 좀 다르고요. 저희는 지금 본과 4학년들이 예과 2학년 때 보다 폭넓은 의료에 대한 시각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의료인의 참다운 의료 현상이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같이 모였던 새벽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모임이 시발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농촌 의료 활동 같은 걸 참여하면서
우리들이 배워왔던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장하고 또 지속적인 어떤 활동의 영역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던 쯤에 진료소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저희 진료소가 생기게 됐습니다. 네, 진료소가 있음으로 해서 활동도 사실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공부만 하는 것보다 실제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느낄 수 있으니까 산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화면에서 본 것은 진료소 이 간판 하나 좀 확실히 좀 하세요. 그래 더 확실한 치료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내용이 중요한 거지만 학생들이 하는 일이라서 다 애교로 좋습니다. 자, 여기 있는 학생들도 다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인데 저 노란 옷 입으신 분도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죠? 네. 네, 지금 몇 학년입니까? 지금 본과 2학년입니다. 네.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으로 함께 하기로 동의를 하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의대에 들어올 때는요. 양심적인 의사가 되겠다는 뚜렷한 각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대 생활 3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차츰 잊혀져 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같은 생각을 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진료소 활동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들을 지켜나가고 싶었어요. 네. 지금 계속 하면서 그 생각이 과연 제대로 잘 지켜져 나가던가요? 이런 활동을 안 할 때하고는 매일 접하게 되다 보니까 훨씬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학교 공부도 참 많고 뭐 의대 공부가 힘들다는 거 뭐 전 들어서 그냥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힘든 일이 많을 텐데요. 무엇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셨습니까? 활동하면서. 네, 물론 시험 때 저희가 일요일 날 나와서 거기서 그러니까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힘들겠지만 또 그 활동을 해가면서 힘들었던 거가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주민 방문팀이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주민들 그러니까 찾아오시다가 어떤 일로 안 오시는 분 그런 분들을 갖다가 찾아뵙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가 한번 방문 나갈 때 한 4-5가구를 갖다가 방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데 실제 가다 보면은 그 집들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집을 갖다 찾아갖고선 방문을 했더라 하더라도 또 집에 안 계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갖고선 들어올 때는 좀 허탈하고 좀 허무하고 그럴 때가 좀 힘들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가 진짜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그래요. 그렇습니까? 다시 저 신영전 씨에게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지역은 사실 많거든요. 힘이 모자라서 그렇지. 근데 그 여러 지역 가운데 행당동 지역을 택한 것은 학교에서 가깝다는 이유만은 아니겠죠? 네, 우선 봉사활동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봉사활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의료활동이라고. 의료활동. 네, 의료활동. 우리가 배우는 게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그 행당 이동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처음 진료를 시작한 곳은 학교 근처에 있는 준공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계신 노동자분들이 대부분 거주지는 그곳이 아니고 일요일 날도 보통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뵐 수 있는 노동자분들은 수가 참 적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까도 나왔지만은 저희들에게 일요일마다 자리를 제공해 주시는 타가소가 이전하게 됐고 그러다 찾은 곳이 행당 이동 산동네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도시 영세민 촌하고 마찬가지로 이곳도 굉장히 열악한 주택 시설이나 뭐 경제 사정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한 200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상당히 저희들을 필요로 하고 계시고 저희가 배울 점들도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의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행당 이동. 네, 행당 이동. 그 지역 주민들 물론 형편이 어려우신 그런 분들이겠죠. 그럼 그 찾아오는 분들 대상 인원이 대충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행당 이동은 원래 지역 조사할 때는 약 한 2만여 명, 한 3천 가구 2만여 명 됩니다. 그렇지만 전부는 아니고요. 저희가 광고를 안 해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광고를 안 하고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한 30여 분이 오셔서 3시간에 정도 하는데 진료를 받고 계시는데 그런 형편입니다. 행당 이동? 이동의 소망 진료소의 경우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물론 찾아오는 분들은 몸이 불편한 분 또는 돈이 넉넉지 않은 분 이런 것은 저희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이 대개 그 지역에 살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지역조사 사업을 한 것도 그렇고요. 네. 서울 시내 도시빈민 지역 대부분의 특성이 그러하듯이 네. 직업이 안정돼 있지 않아요. 네. 무직이거나 계절적으로 하는 단순 노동이 반을 차지하고 행상, 간해부업, 1급, 일용 노동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습니까? 예, 진료소를 오시는 분들은 어린이 그리고 만성병을 가진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렇습니까? 예. 이관성 씨, 주로 그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아픔은 어떤 겁니까? 어떤 질병이 주로 많습니까? 주로 그분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은 네. 그분들이 실제로 생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하고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절통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고 계신데 네. 저희들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우리 관절이라는 것이 마치 기계와도 같아서 네. 쓰면 쓸수록 더 나빠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직업이 어떤 공장의 노동자라든지 또는 취로 사업이나 네. 그런 데서 막노동하시는 분들 또 일용 노동자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관절을 많이 쓰시는 특히 무릎 관절 같은 걸 많이 쓰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네. 주로 오시는 분 중에서 나이를 많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아프시다는 분들이 되게 많고 네. 그 이외에는 요통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기타 고혈압이나 또는 당뇨의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리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기, 호흡기 질환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대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발병이 되신 지 오래된 분들의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하는 네. 치료 기회도 놓치고 이런저런 여러 사정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볼 때 학생들로서는 참 정말 안타까우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주민들을 대하면서 그분들을 치료했던 경험 이야기, 물론 완치시켜서 보람을 느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참 경험들이 있겠는데 신영전 씨부터 한 가지씩 경험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신나는 경우로. 네. 네, 신나는 경우로. 네. 저희가 진료소를 열면서부터 관계를 맺었던 국민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유뇨증이라고요. 오줌 싸게. 유뇨? 유뇨증. 오줌 싸게. 야뇨하고는 다릅니까? 네, 그러니까 더 큰 의미로 사용되는 의학용어인데. 낮에도 네, 낮에. 오줌을 흘리고. 네. 그런 어린이가 있었는데 저희 건강교실을 통해서 저희랑 만나게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왜 유뇨증이 생겼을까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모두 공장에 일을 하러 나가셔야 됐기 때문에 네. 하루 종일 방 안에서 혼자 지낸 일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학교에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학교에 잘 적응을 못하고 있고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그리고 꽤 오래됐고요. 그 증상은. 근데 저희랑 인연을 맺어서 저희 진료소의 한 친구랑 같이 무척 따라서 같이 놀아주고 또 오줌을 안 싸면 칭찬도 해주고 그다음 장난감도 사주고 이러는 것만으로도 약도 안 사용했는데 그 오래 가던 증상이 나아버려. 약물 치료가 아니라 정신과적인 치료로 된. 글쎄요. 그런 셈이 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못 고친다고 야단 들은 적도 있겠죠. 네. 아니 저희 꽤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호란 씨, 취업 얘기 한 가지만. 예. 네? 취업 얘기, 치료 경험 얘기. 예. 저는요, 아까 신나는 얘기를 했는데 무척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만성병인 경우도 있지만 지금 가서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나으실 수가 있는데 아주머니 이건 위험하시니까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러다 큰 병이면 어떡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아예 모르고 있는 것이 낫다는. 당장 치료비도 없고 병인 줄 알면 공장에도 못 나갈 텐데 병인 걸 알면 어떡하냐. 증상만 좀 없어지는 걸로 만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병을 키워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무척 안타까워요. 진웅 박사께서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환자를 치료해서 낫게 해줬던 그런 경우보다는 굉장히 환자를 듣고 소개를 받고 찾아갔었는데 못 만나는 환자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웠던 경우인데 아저씨였습니다. 근데
그 저희 진료소에 오신 분은 아주머니였는데 아주머니는 다른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본인이 아프셔서. 근데 아프신 이유가 좀 일반 이렇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좀 다른 방면으로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가정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됐는데 그 아주머님이 가장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이유가 그 가족 생활 속에서 아저씨가 굉장히 아프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프신가를 물어봤더니 그 옛날에 막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 운전을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마을 버스를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분이시래요. 근데 허리를 다치신 다음에 그 사실 운전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허리를 많이 쓰는 직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서는 안 될 직업인 것 같은데 그분은 계속 하시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하루에 10알 이상씩 이렇게 항상 진통제를 드시면서 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안 하시면 생계가 정말 어려우냐고 그랬더니 아주머니도 매일 같이 나가서 일을 하셔야지 겨우 집안 식구가 살만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녀, 그러니까 아이들이 6사람이었거든요. 좀 식구는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를 만나서 꼭 한번 병원에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일을 하는 게 아침하고 저녁 때 마을버스가 운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시간에는 항상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무 시간이죠. 근무 시간에. 그래서 그 저희가 버스까지 쫓아간다 하더라도 버스 운행 그만두게 하시고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아주머니에게 말씀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시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물어봤더니 그 몇 번 오시다가 아주머님도 그 저희 진료단 찾는 것들이 이렇게 좀 뜸해지시면서 그 아저씨를 완전히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저희가 왜 그 아주머니가 저희 진료단에 안 오게 됐을까 이런 고민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역시 그분들은 그 병원이라는 곳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병을 고쳐주는 어떤 고마운 장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인 생각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소개를 해주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이나 다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병원도 잘 이용하기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셨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의사가 되어가는 사람으로서 좀 양심에 꺼리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호란 씨에게 여러분의 활동을 참 그 고마워하는 그 주민들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참 약간 그 짐작은 갑니다만은 퍽 고마워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럴 건데 그 지역 주민들과 여러분들과의 그 서로 대하는 모습들이 어떤지 저희 자랑 삼아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저희가 지역조사 사업을 나갔을 때 좀 반응이 그렇게 생각보다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행돼 왔던 어떤 선심적이고 시한적이었던 그런 봉사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닐까, 무슨 이익을 바라고 들어온 단체가 아닐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초창기는 또 잠깐 들려서 약만 받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약 1년간 해오면서 저희가 약속한 시간에 항상 나갔고 또 저희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홍보활동을 안 해도 주민분들이 얘기하셔가지고 계속 30분 정도 환자분이 오시는데 반 정도는 계속 오시던 분이에요. 요즘에는 오시면은 건강 얘기도 하고 집안 얘기도 하고 우리 애는 이런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요즘 새로 시행되는 의료보험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산업재해 당하신 분들은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하고 고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한 의료 활동뿐만은 아니군요. 그러고 보니까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모든 얘기를 다 해줘야 되는. 네, 저희도 그런 데서 많이 의미를 찾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네. 자, 다시 방청호 있는 학생들과 함께. 그럼 이제까지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 기억에 남는 일이요? 기억에 남는 일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봉천동 진료소가요. 옛날에 노인정에서 이번에 청진요양원으로 옮겨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로 시작하니까 뭔가 또 더 의미 깊은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 결과 1차적인 진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적인 사업도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게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건강 상식을 가르쳐주자 해가지고 교육부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교육부장까지 맡았는데 네. 너무너무 저한테는 부담이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더 많은 걸 가르쳐 드릴까 하고 생각해 본 결과 적십자사에서 슬라이드 같은 걸 대여를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또 와가지고 저 나름대로 시험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을 거예요. 네.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했던 게 가정에서 응급처치라는 그런 제목 아래서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반응이 좋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 정도면은 감탄하겠다 그 식으로 해갔는데 그런데 할머님들밖에 안 오셔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할머님들 모아놓고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할머니 어떠셨어요? 물어보니까 아이고 옛날에는 이런 거 없어도 잘만 살았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 너무 실망도 컸지만 또 할머님들이 나가시면서 수고했다고 그러시면서 어깨를 다독거려 주시는 거 그거에 위안을 얻었죠.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옆에 남학생은 이제 얼마나 오래 참여하셨습니까? 지금 저는 작년 2학기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네. 딱 1년 됐어요. 그렇습니까? 기억에 남는 일들. 뭐 저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거기서 참 임무가 뭡니까? 지금 이제 약국에서요 약을 네. 싸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기 단장을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작년 겨울의 일이 생각나는데요. 그때 저희가 봉천 2동에서 진료를 하다가 지금 이제 5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 이제 2동 노인정에서 계속 진료를 해왔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노인정을 더 이상 사용 못하고 네. 옮겨야 되는 상황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네. 옮긴다는 것보다도 그곳 주민들하고 계속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게 저희한테는 더 큰 어려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그 노인정에서의 마지막 진료 날까지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진료소를 찾아주시던 아주머니 한 분께서 네. 그날 마침 또 근데 그 전에 미리 이제 여러모로 수고를 하셨겠죠. 그래서 진료 장소를 저희한테 알아봐 주셔가지고 네. 지금 5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또 근처예요. 그 근처. 네. 그래서 그 봉천동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적인 관계를 갖게 됐다는 게 네.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네. 참 기억에 남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관성 씨, 그 주민들하고 단순히 의료 활동을 하는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건강 교실 같은 걸 열어서 예방 활동을 한다든지 또 지역 주민들과 친하기 위해서 뭐 무슨 그 잔치 같은 것도 열고 뭐 그러는 모양이죠. 예, 그 저희들의 그 학생 진료를 생각했을 때 네. 그 병원에서 되어지고 있는 진료 행위들이 네. 그대로 그 현장에서 옮겨지는 것들만으로 만족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 실제로 그 학생이 갖고 있는 그 정열과 네. 그리고 순수함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만남으로써 그분들의 삶을 이해하고 또 저희들의 앞으로의 삶이 보다 그 건실해지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진료 활동 이외에 그 올해 6월 달에 그 마을 잔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마을 잔치는 그동안 저희들이 그 봉천동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올 때 그 환자와 네. 아니면 그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이런 어떤 그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만 만나왔는데 실제로 그 병이라는 것들이 그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자기 병에 대해서 그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런 자기들이 그 진료단 그분들이 진료단에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고 또 우리들이 그동안 그분들에게 못 해드렸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또 몇 달 동안 했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뵙고 그리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기 위해서 그 마을 잔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새 참 흔히 쓰는 말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그렇겠죠? 네. 그렇게 해서 환자와 진료인 간의 어떤 그 유대 관계 같은 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당동 쪽도 그런 행사를 합니까? 신전욱 씨 어떻습니까?
저희는 아직 주민잔치는 하지 못했지만요. 아까 나온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건강교실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환들, 아까 고혈압도 나왔었지만 고혈압, 관절염 그런 것들 해서 같은 병이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계속 우리가 지켜보면서 못 오시는 날은 찾아서 뵙고 그다음 또 같이 모여서 고민거리 같이 나눠보고 그러는 자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호응도 좋고 효과도 좋고 저희들도 거기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진웅 씨에게 다시 오랫동안 주민들과 접해오고 또 의료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료상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것이 제일 큽니까? 일단은 그 병이 생기는 이유 자체가요. 그 굉장히 사회적인 여건들과 많이 관련이 돼 있다고 저희들은 배웠고 또 저희가 진료를 하면서 정말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을 찾아가 보면은 굉장히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우리들이 보통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 도구들,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같은 경우도 공동병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뭐 주거생활 이외에 식수라든지 아니면 하수처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너무나 미흡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그분들을 이렇게 질병으로 이끌게 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직도 1960년대 정도의 환경에서 있는 분들의 얘기죠. 저희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 저희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일을 열심히 안 하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저희들 생각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을 나가시고 또 어느 누구보다도 늦게 돌아오시는 그만큼 하루 종일 일을 하시거든요. 또 일의 그 내용도 보면은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난한 이유들이 참 저희들에게서는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그 고된 작업 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질병이라는 것은 아까 저희들이 질병 사례를 말씀드리면서도 얘기했었지만 결코 몇 가지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한 생각들도 굉장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병이 걸리게 되면은 그 병으로 인해서 내 몸이 다치게 되는 것을 일차적으로 걱정을 하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병이 걸리면 병에 걸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병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얼마나 막막해질까라는 것을 먼저 걱정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한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원에 찾아가기를 싫어하세요. 큰 병이 알려질까 봐. 그렇죠. 큰 병인 줄 알면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치료하려고 하질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가까운 약국이나 아니면 한약방을 이용해서 그 일시적인 증상의 완화들만을 그분들은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니까 대부분의 병이 또 만성화되어집니다. 이런 만성화된 질병들은 그분들에게 만성적인 치료비의 압박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일을 하는 데에서도 훨씬 능력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난과 질병이라는 것이 꼬리를 물고 악순환으로 되어지는 이런 결과들을 초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안타까웠다. 신흥전 씨도 비슷하게 느끼시겠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여러 조사에서도 나왔고 저희가 경험하는 거지만 도시 영세민들은 중산층이나 상류층에 비해서 더 자주 아프고요. 더 많은 사람이 아프고 더 심하게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빠진 거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그 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하는 기관의 대부분들이 병원이나 종합병원이기보다는 단순히 약국 정도의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는 게 또 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그러니까 도시 영세민의 건강 문제를 얘기할 때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도시 영세민의 그 심신장애자 수가 중산층보다 2~3배나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하루에 한 500명 이상이 산재와 직업병으로 다치고요. 하루에 5명 이상이 죽어가는 우리나라의 그 노동 문제가 또한 그 도시 영세민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7월
4월부터 그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큰 도움이 이제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학도들은. 글쎄요. 그러니까 전국민 의료 보장이라는 제도 자체가 네. 병이 생기고 나서 어떻게 하면 그 의료비를 경감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이 그렇죠. 병을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방이 아니라 치료 차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지금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가장 의료의 문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료 문제가 그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 문제의 그 궁극적인 해결은 그분들의 그 일반적인 삶과 삶의 생활 개선과 환경과 수준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관성 씨, 이제 여러분들이 의료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많이 접해봤고 많은 사실도 알게 또 새롭게 느낀 것도 많고 했는데 여러분이 하는 활동에 정열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계성, 문제점 그런 것도 스스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도시 영세민 지역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의 그 질병의 양태가 네.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계속 그 질병을 가지고서 생활하시는 그런 만성 질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질환들이라는 것은 그 일시에 뭐 약을 투여해 가지고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원인조차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분들에게 정말 원인적인 치료를 해줘서 다시는 저희들하고 이렇게 환자와 또 의료진과의 그 관계로서 만나는 것들을 만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그 저희들의 그 목표가 되어야 하겠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저희들이 암만 그 약을 들여봤자 그분들은 그 조그만의 그 통증의 조금의 그 경감 이외에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병들은 가지고 계시다는 것들 그것들이 가장 안타깝고 그것들이 아마 저희들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료적인 면에 있어서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이 그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 환경과 커다랗게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생활 환경의 개선,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안정된 보수들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 중산층 이상에서 다 갖고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을 꾸리시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병들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해결되기라는 것들은 참 그러니까 의학적인 입장에서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호란 씨, 앞으로 여러분들의 활동이 좀 더 많은 관심도 좀 기울여야 되겠고 또 뭐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또 참여하는 학생 수도 좀 많아져야 되겠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더 좋아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활동을 어떻게 전개하실 생각이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 쭉 얘기하다 보니까요. 병들이 생활 환경과 밀접하다는 얘기가 많이 언급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료소에서 단순히 혈압을 재고 약을 준다고 하면 그들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문제의 본질을 은폐시키는 역기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증상을 없애서 마치 스스로 아프지 않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을 주의해 가면서 크게 두 가지 축을 잡아가지고 사회운동 흐름에 맞도록 저희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도시빈민운동의 일환이 돼야 되겠죠. 도시빈민들이 국가가 시행하는 의료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건강할 권리,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저희 진료소 하는 사람들이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료운동의 방향으로 봤을 때 진료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정말로 사회 전체 구조 속에서 의료의 문제를 보는 그런 과학적인 의료인을 만들어서
그런 진보적인 의료인들이 다른 부문운동 하는 사람들과 실천적 연대를 이룸으로써 네. 전체 사회운동의 효과를 높이는데 그런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봐요.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떻게 좀 조성돼야 될지 여러분 활동하시면서 그 아쉬운 점 같은 거 오늘 얘기 마무리로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진웅 씨서부터. 네. 저는 그 질병의 문제가 오늘 얘기 나왔던 것처럼 네. 결코 그 한 사람이 그 병에 걸리게 되는 요인이라는 것이 네. 그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이나 생활 주거 환경 보다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재정적인 능력과 또 그 정신적인 부분들까지도 모두 다 그 사람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의료라는 얘기를 한 사람의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더 큰 의미의 의료이고 또 정말 올바른 의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사회 속에서 아직도 아프고 또 그 가난으로 찌들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 사회가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그럼 누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 것은 바로 그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마땅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로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 가지의 그 위치들이 정말 자기의 일들을 같이 해서 그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려고 하는 자세. 그냥 우리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베풀어주는 자세가 아니라 같이 풀어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질 때 바로 올바른 그 누구나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성 씨. 저는 그 학생의 입장에서 그 의학 교육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그 사실 저희들이 강의실에서 그 교수님들의 강의를 받고 그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의학적인 지식을 갖고서 그 현장에 나가서 환자분들을 대할 때 있어서는 그분들의 호소하는 증상이 너무나 비특이적이고 이렇게 잘 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학 지식으로서는 그분들이 무슨 병을 갖고 있는가 확실하게 알아낼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들은 저희들 학생뿐만 아니라 아마 그 기존 의사 선배님들께서도 그분들이 그 직접 병원에 오셨을 때 그 해드릴 수 있는 게 그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자체는 그 우리들이 의대를 다니면서 그 우리가 질병을 바라볼 때 질병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그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또 그가 처해 있는 경제적인 상황들 모든 것과 다 관련이 있고 또 그래서 환자를 볼 때 있어서도 그렇게 그 환자로서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의사로서 그 환자를 이렇게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 의대를 다니면서 그 책 속에서만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직접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진료를 그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다면 네. 그 제가 생각하면 참 좋은 그 기회인 것 같으니까는 네.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호란 씨, 뭐 도와주세요 그런 건 좀 없습니까? 약도 좀 모자랍니다. 뭐 이런 장비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없습니까? 많죠. 저희가 여기 출연하겠으면 어떻겠냐는 제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 회원들이 아 그러면 우리 약값의 좀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출연료 가지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검사 기구도 좀 더 좋은 거를 마련할 수도 있고 간판도 좋게 달고. 간판 하나는 시급해요 제가 보니까. 네, 약도 좀 좋은 약을 쓸 수 있고 그러면 좋죠. 그렇습니까? 네. 건강을 위해서는 여기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저는 약간 추상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요즘에는 보면은 많은 사람은 계속 많이 가지고 있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깊은 사고를 하고 요즘같이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때가 없잖아요. 그리고 용기 있는 실천이 필요한 사회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좋은 얘기가 나와서 신영전 씨는 할 얘기가 혹시 있어요? 네, 글쎄요. 저희가 병원 실습을 돌면서 얼마 전에는
입원비 때문에 자식을 병원에서 퇴원시켜야 되는 어떤 아버지의 눈물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 아니고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건강한 사회는 아마 오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은 자기가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찾고 또 의료인들은 제가 치료할 수 있는 권리를 찾는 그러한 노력들 속에서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만이 우리들이 건강한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렇게 의학도들의 저런 활동과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고 또 여러분의 선배 중에 훌륭한 인수를 베푸는 의료인이 물론 많은 걸 압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활동한다면 여러분은 밥 굶기에 알맞은 의사들일 것이다. 뭐 물론 앞으로는 생활이 걸려 있으니까 계속 이런 활동으로 이어질 수는 없겠지만 참 젊은이 들어서 의학도로서 뜻있는 일들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빛이 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여러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풍요 속의 빈곤이니 화려한 그 앞 뒤에는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의 얘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같은 사회에 살면서 그들을 위해서 나의 힘을 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어디에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함께 해봤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이 장한 얘기를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요일 아침에 훈훈한 얘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제6공개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